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25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시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정치권 진입, 대권가도 등판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 먼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이것이 다시 점화가 됐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미미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야권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사면을 요구할 때냐 이런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쪽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야릇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9일이죠. 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친박 출신 서병수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이 처음에 이 사면 필요성을 제기를 했죠. 대정부 질문에서. 그 이후에 찬반으로 막 나눴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주로 과거에 친박이었던 의원들, 그리고 이 당권에 도전하는 그런 의원들이 좀 중진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경선에 나설 예정이죠. 홍문표 의원은 사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친박 출신이죠. 김태흠 의원은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합니다. 김태흠 의원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빨리 석방해라, 사면해라 이 요구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반대파들은 주로 초선에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이전이 없는 이 김웅, 초선을 대표해서 당 대표 경선에 나갈 수도 있다는 김웅 의원, 그 검사 출신이죠. 김웅 의원은 사면론은 국민의 지금 어려움이나 코로나로 인한 이런 어려움이나 민생 문제와 별로 연결이 안 된다,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범야권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것을 지금 입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근본적인 이 문제는 야당의 이 갈등이 아닙니다. 야당의 갈등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범여권에서 이 사면 카드를 핵심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면권을 쥐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지금 이 사면론에 대해서 열심히 주판화를 숨기고 있는데 지난 1월에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 1월 1일자 언론 인터뷰에서부터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를 했죠. 그 사면론이 결국은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 통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낙연의 사면론, 1월 달에 나온 이낙연의 사면론은 엄청난 역풍을 맞았습니다. 역풍을 맞아서 이낙연의 대선 그 주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낙연이 전남지사까지 지낸 호남 출신인데 호남 민심도 이낙연에게서 완전히 멀어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문, 열성, 강성 지지자들, 문파들이 이것은 이른바 촛불 정신에 대한 배신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역풍을 일으켰죠. 여권 안에서. 그때 이 문재인도 친문 강성파, 강경파, 문파들에게 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면론이 제기되고 나서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문재인 그렇게 이야기했죠.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받은 고통이나 상처가 너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사면권자인데 단호히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나 사면할 수 없어. 뒤에 친문 강경파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면론이 19일날 19일날 서병수 의원이 국회 대정부에서 이 사면론을 제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이번에 당선된 두 야당 소속 시장이 청와대를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같이 했죠. 그 오찬 자리에서 박형준과 오세훈이 이구동성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반응은 1월 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월 달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고통이나 상처가 너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난 20일 며칠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면을 건의를 하니까 오세훈, 박형준이 국민의 공감대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 사면이 돼야 된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국민 공감대라는 것을 뭐 계량화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거 국민 공감대 형성됐어. 그리고 국민 통합이 필요해. 이렇게 하고 사면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변한 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지금 막 레임덕도 닥치고 하니 국민 공감대 또는 뭐 통합 이 명분으로 사면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문재인의 입장이 바뀌었죠.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릇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이낙연이 제기했을 때는 친문 강경파들의 그 눈치를 보느라고 그때도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이 대정부 질문에서는 오고 오세훈, 박형준이 건의를 하고 나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니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있죠. 최인호 친노 친문에 속합니다. 최인호는 이 사면론에 대해서 국민 공감을 전제로 한 사면 논의가 돼야 한다. 사면 논의가 돼야 한다. 여기에 방점을 지킨 겁니다. 국민 동의, 뭐 국민 통합, 공감대 같은 이야기죠. 국민 공감을 전제로 한 사면 논의가 돼야 된다. 국민 공감, 우리들이 뭐 국민 공감 됐다고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심지어 설훈,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문재인이 다음 대통령에게 짐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재임 중에 사면을 결정할 것 같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가 문재인도 그렇고 법여권 민주당도 그렇고 1월 달에 이낙연이 사면론을 제기했을 때와 지금 4월 말쯤에 이 서병수 또 박형준, 오세훈이 사면론을 제기했을 때 완전히 이 반응이 좀 다르죠. 그때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두 달 사이에 어떤 상황 변화가 벌어졌을까?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당했죠. 참패를 당한 거래에서 그 민심을 확인한 것 하나 있고 그래서 민심 전환용으로 국면 전환용으로 이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변화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월 달에는 현직 검찰총장이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고 또 그때는 지지율이 지금처럼 그렇게 압도적인 1위는 아니었죠. 오락가락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추미애와 막 전선을 형성하면은 지지율 올라갔다가 좀 잠잠하면 내려갔다가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은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나서 이 정치권에 진입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뭐 관련 책들도 쏟아지고 이런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 있죠. 자,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의 긍정적인 반응을 문재인 정권이 보인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일단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보죠. 지금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윤석열만 쳐내면 윤석열이 정치를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정치를 하더라도 국민의 힘이 아닌 제3지대에서 별 독자적으로 움직여서 따로 대선에 출마하게 만들면 이 정권 재창출, 문재인 입장에서 정권 재창출의 지름길입니다. 일단 윤석열이 드롭을 해버리면은 정치를 안 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상황에서는 지금 플랜 B가 없습니다. 법약관 안에 플랜 B가 없습니다. 플랜 A가 윤석열 딱 하나밖에 없고 만약에 윤석열이 여기서 사라지게 되면은 아예 정치를 안 하게 되면은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대권 주자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지지율이 거의 답보 상태입니다. 윤석열에 딱 막혀 있었죠. 막혀 있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과연 이재명이 보이는 그런 지지율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윤석열이 사라지면 플랜B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김종인이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대로 굳이 김종인이 아니더라도 금태섭이라도 아니면 혼자 별도라도 제3지대에서 새로 정치 세력을 형성해서 신당을 만들고 하면은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10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대선이 3파전이 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 누구든지 나올 것이고 윤석열이 있고 여권에서 이재명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1대2 대결 구도가 되면은 야권 분열로 해서 야권의 정권 탈환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을 쳐내든지 아니면 제3지대에 머물러 있게 하려면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쳐낼 수 있는 카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본인이 범보수, 범야권의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아직도 여전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까지 당했는데 탄핵의 빌미가 됐던 것, 물론 최순실 게이트 이런 것이 있지만 탄핵 절차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가 됐죠. 발의가 돼서 의결이 돼서 헌재로 가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할 때 그때 탄핵 추진 세력 쪽에서 그 탄핵의 이유를 내세웠던 것이 윤석열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박용수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입니다. 그 기소장, 윤석열이 거의 다 기소장을 작성을 했죠. 그 기소장을 근거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됐고 그것이 헌재로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가 파면을 선고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이 당시 윤석열의 과잉 수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안에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이 됐죠. 그 이후에 검찰총장이 될 때까지 또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검찰총장 된 이후고 그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는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를 많이 했죠. 적폐몰이 수사를 하면서 그때 뭐 인디언 교제식 수사를 한다 그런 말까지 나왔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디언들이 교제를 지낼 때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지낸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언젠가는 비가 오겠죠. 이것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이쪽에 그때 수사 방식도 먼지털이 수사죠. 그러니까 뭐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강압 수사를 했다. 그런 비판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몇몇 국회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야권 분열을 폭발시킬 수 있는 카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되는 것이죠.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사면이 돼서 감옥에서 나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일단 두 전직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가능성,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든가 하면은 그 메시지를 놓고 일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본인의 탄핵에 대해서 또는 지금 장기간 구속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억울한 심정을 토로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엄청난 역풍이 여러 가지 마찰들이 막 범야권 안에서 일어나겠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당의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다음 대선을 앞두고 또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이른바 탄핵에 찬성했던 쪽, 지금 반대했던 쪽, 탄핵에 찬성했던 쪽이 다시 다 당 안에 들어와 있죠. 뭐 유승민, 주호영 이런 중진들도 다 지금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찬성했던 쪽, 반대했던 쪽이 또 마찰을 일으켜서 도로 친박, 비박 이런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친박 안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너무 폭주를 하고 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도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김재원
전 의원이, 친박계 김재원 전 의원이 그때 송구근 혼설에 출연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방면에 또 각상도 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이 뭔가 분명한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간 그 수사에 대해서. 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친박 안에서도 분열이 됩니다. 사분의열이 막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국민의힘 주로 세력이었죠. 지금은 좀 아닌 쪽으로 가고 있지만은 TK,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정치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했죠. 그 정치권과 지금 영남 폐해론을 이야기하고 초선들 중심으로, 서두권 초선들 중심으로 영남 폐해론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남과 비영남 또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사분오열이 되는 그런 우려가 이 사면이 딱 단행되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김종인이 바라던 대로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 됩니다. 지금 김종인이 계속 아사리판, 흙탕물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사면이 전격적으로 단행되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전격적으로 단행이 되면은 아사리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윤석열이 그 아사리판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를 접거나 아니면 제3제대 가거나 하면은 범여권 정권 입장에서는 땡큐죠. 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아마 핵심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을 텐데 이미 그런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구에서 정치 생활을 나중에 했죠. 처음에는 군포였지만은 대구에서 정치 활동도 하고 대구 TK입니다. TK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TK죠. 그래서 아마 김부겸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 할 때부터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그때 당대표였던 1월달에 이낙연이 재보선을 앞두고 사면을 건의했던 것처럼 김부겸 국무총리가 임기 말에, 문재인 정권 임기 말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특히 대구 출신이니 통합, 화합 이런 데 적격이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건의하는,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전격적으로 사면을 단행하는 그 시점은 좋을지를 하겠죠. 어느 시점이 또 좋으냐. 윤석열이 어떻게 움직이는 시점에 또는 자기 대선이 구도가 어떻게 정도 정리가 되는 시점에 전격 사면 카드를 쓸 것이냐. 자,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상당히 주판화를 풍기고 있을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또 김부겸이 혹시 아니더라도 9월 달에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가 확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확정되든 누가 확정이 되든 이재명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때 또 본인이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보수 일부를 본인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재명도 고향이 안동이기 때문에 이 사면을 건의를 할 수도 있죠. 그때 되면은 자기 대권 주자가 사면을 건의하면은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면 카드는 이 윤석열 현상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분산시켜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카드죠.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자, 그러면 범야권은 이런 전격 사면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단 선을 그었죠. 우리가 정치권과 연결시키지 마라. 사면할 때면 하라.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로 끝내서 될 사안이 아닙니다. 자, 전격 사면이 단행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 사이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탄핵, 구속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해 놔야 됩니다. 공감대를 형성해 놔야지 전격적으로 사면이 단행되더라도 충격이 흡수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자,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재인 정권이 사면 카드를 쓰기 전에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갔어. 아니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서로 막 만나서 보수 정권에 대한 수사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밝히는 게 우선이겠죠. 본인이 보수 정권뿐이 아니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권력 실체들을
또 수사를 했고 아니죠.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다 수사를 했고 그때 그런 맥락에서 같은 뭐 어떤 정무적 판단 없이 했다고 하든지 어떤 그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대표로 보수의 대표로 대권에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입장 전제는 있어야죠.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국민의힘이 불가피성을 두 전직 대통령 구속수사나 탄핵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또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그런 식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야지 문재인 정권에서 전격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을 해도 그 충격이 조금 가라앉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마찰과 잡음이 있겠죠. 먼저 이렇게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잡음이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아무런 사전에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작업 없이 갑자기 전격 사면이 단행되면은 사분오열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마련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이 대권 가도에 들어설 텐데 대권 가도에서 몇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장애물을 막 극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앞에 딱 나온 허들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허들 중에서 가장 큰 허들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또 좀 충실히 어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뭔가 구상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때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